책을 왜 읽으십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우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과 LTE가 연결되어 있는 이상 금방 작심삼일이 된다. 쉬는 시간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 독서의 결과는 어떠할까? 당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혹은 유행하는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한두 달 정도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당신이 감명받았던 내용이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키보드 또는 터치 몇 번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보와 마주하게 되고 그중 필요한 것만 골라 읽어내는 것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정말 편리하다. 그런데 책은 왜 읽어야 하냔 말이다. 그 이유는 정보와 지식, 즉 인포메이션과 날리지의 차이에 있다. 정보는 사실이자 결과이며 사상이다. 지식은 이런 사실, 결과, 사상이 쌓이면서 모인 에센스다. 정보는 1년만 지나도 진부해지는 반면 지식은 10년이 지나도 진부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검색해서 얻는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파편들이며 여기저기 산포되어 있다. 반면 책은 저자가 미리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 체계화해 놓은 지식을 제공한다. 따라서 책에서 지식을 직접 흡수하는 편이 100배는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지식의 핵심만 골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기 TV도 굉장히 편리하고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신감 넘치는 제목이다. 아마 약간의 뻥도 섞여 있지 않을까 싶다. 독서법, 책을 고르는 법 등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책의 내용을 다 놓는다면 차라리 책을 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압축, 정리해 보았다.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 재구성해 보았다.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재산으로 만들려면 다음 3가지 키워드로 기억하면 좋겠다. 1. 집중하는 뇌를 활용. 2. 시간을 활용. 3. 아웃풋을 활용. 집중하는 뇌. 뇌가 집중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책을 읽으면 당연히 집중하는 거 아니냐고? 위에 링크가 있다. 가서 보고 오자. 아무튼 집중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즐거워야 한다. 억지로 읽지 말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읽어라. 행복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며 이는 기억력 증진과 동일한 의미다. 자기 전에 책을 읽는 것도 좋다. 그 이유는 자기 전 읽은 책 내용 외에 신규 정보에 입력이 없어 기억에 충돌이 없는 상태로 잠을 자게 되고 수면 시 뇌 안에서 정보가 정리되기 때문이다. 밑줄과 메모도 중요하다. 밑줄과 메모는 뇌의 각 부위를 활성화한다. 이유는 읽기, 생각, 쓰기, 말하기가 모두 뇌의 다른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활성화, 연계하는 과정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아웃풋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볍게 가지면 뇌는 더 잘 기억을 하게 된다. 5분 독서법은 책을 읽을 때 처음 5분 그리고 마지막 5분의 집중력이 높았다는 실험 결과에서 착안한 것으로 15분을 집중해서 읽으면 그중 10분의 기억 효율이 높다는 뜻이다. 60분을 집중해서 읽어도 그중 10분의 기억 효율이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15분씩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으니 시간이 없어 책을 못 읽는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 외에도 원하는 내용만 찾아 읽는 순간이동 독서법, 전체를 대충 훑어보며 읽고 책의 목표를 찾아낸 독서법, 빠르게 읽는 것보다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한 심독 독서법 등이 있다. 다음으로 가보자.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자고 말하고 있는 셈이니까. 시간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고 15분 안에 몇 장을 읽어야지 하고 읽으면 효율이 더 상승한다. 도파민이 추가 분비되면 집중력, 기억력이 향상된다. 집에 가서 혹은 나중에 마음먹고 책 읽어야지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읽어라. 스마트폰으로 매일 2시간씩 게임하고 문자를 주고받아도 당신의 수입은 단 10원도 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2시간씩 한 달에 10권의 책을 읽는다면 당신 인생에 혁명이 일어날 것은 틀림없다. 시간을 제한해 뇌를 압박하고 그냥 버려지는 시간도 다시 보자. 아웃풋, 기억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웃풋이다. 저자도 이 아웃풋을 강조하는데 저자는 한 달에 틈새 시간으로만 30권을 읽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매일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지필 활동을 빼놓지 않으며 압도적인 인풋과 아웃풋을 유지한다. 저자는 동시에 정신과 의사다. 이래도 나는 시간이 없다고 입 밖으로 말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이 책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독서 습관을 들이고 독서량을 늘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신과 의사로서 이보다 더한 기쁨과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아웃풋을 자주 해서 측도 여부로 기억으로 옮겨만 놓자.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은 쉽다. 힘내자. 핵심은 아웃풋이다. 저자와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봉과 책 구매율은 서로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했다. 아마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제 책을 골라 읽기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무슨 책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책 고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틀이 있다. 저자는 수파리라는 용어를 인용해 책 선택에 대해 설명한다. 수파리는 본디 불교 용어다.
수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는 노력, 파는 스승의 가르침을 깨우친 후 타인의 방식을 연구. 리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서 독자적인 경지를 터득하고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걸로 책을 골라보자. 수는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책, 파는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배우는 응용책, 리는 자신만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난관 돌파책이 되겠다. 한마디로 3단계로 나눠 레벨업하고 현재 랩에 맞게 책을 고르자는 말이다. 즉 나의 목적을 명확히 한 다음 그에 맞는 책을 찾으란 말이다. 그냥 멍하니 골라서 멍하니 읽으면 멍청이가 될 뿐이다. 또한 책을 고를 때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1분 내에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더 이상 고민하고 있어봐야 이미 답은 나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래도 고민되는 책이 있다면 한 달간의 냉각 기간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 한 달이 지나도 그 책이 읽고 싶다면 바로 달려가서 구입하라. 한 달이 지났는데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면 아직은 필요한 책이 아닐 수 있다. 전자책은 전통적인 책보다 여러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최우선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으며 짜투리 시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책을 봤는데 가슴이 뛴다면 바로 사라. 이는 1분 이내의 판단과 앞서 이야기한 도파민을 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일단 사서 읽는 것이 맞다. 만약 그래도 책을 읽고 싶지 않다면 자기 TV를